기업은 계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회계는 이 경영활동 중에서 돈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역할인데요. 돈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점일 수밖에 없다. 그죠? 일정 시점의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일정 시점의 정보를 하려면 그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규칙적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기간을 우리는 회계 기간이라 하고 회계 단위라고 합니다. 그죠? 자, 정보의 제공은 지금 현재 시점의 회계 단위로 봤을 때 자, 기말의 시점에 제공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다음 기의 기초 정보로 계속적으로 정보가 연결되어 기록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기말에 회계정보, 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재무정보를 제공하기까지의 절차를 우리는 결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산. 자, 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회계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기업은 계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고 회계는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회계인데 그 기록을 위해서 그죠? 기간별로 설정된 모든 장부를 정리하는 절차가 결산이고 정리한 결과를 외부에 표시하게 되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자, 회계 기간 동안의 회계 처리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시점에서 다 계정과학별로 모든 거래 기록을 모으는 걸 모음표를 시산표라 얘기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산표의 작성 목적은 회계 기간 중의 거래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기간 중의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보는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봐요. 자, 회계기간 중에 거래를 인식하고 장부에 기장했는 게 제대로 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정확한지 말하자면 자산 부채가 정확하게 기말 현재 시점의 자산 부채가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그치 수익 비용이 단기분이 정확하게 나타났는지 수익 안에 행여나 차기분이 있는지 그죠 회계 처리되지 않는 단계의 비용이 있는지 이런 걸 정리하는 절차를 결산 정리라 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린 결산의 절차에서 시산표의 작성과 결산 정리를 결산 예비 절차라고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공동주택이라는 구조는 관리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부과해야 될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달 일반 영리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할 결산일 한 번 할 결산 정리를 매달 한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당월분에 해당하는 그죠 수익과 관리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그죠 돈을 쓴 비용 자 관리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결산 정의를 통해서 당월분의 관리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돈을 당월에 지급한 관리 비용은 당연히 관리 비용일 것이고 당월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에 지급할 관리 비용도 당월분으로 계산하고 그죠? 그리고 돈을 지급할 게 아니고 모아서 쓸 것도 당월분으로 계산하죠. 부가 그러고 나면 회계처리에서 관리비를 계산하고 나면 관리비 부과 명세서란 장부를 작성하여 부과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부과를 마감하는 시점에 그 부과액을 모아서 모은 이 돈을 관리 수익으로 계산하는 게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관리 수익은 관리비 수익밖에 없다. 계정 과목이 관리비 수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관리 중에서 관리비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익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모두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죠? 관리의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관리비로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이 있죠. 회계 처리는 관리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죠. 결국은 뭐냐 하면 관리의 수익과 관리 비용의 차이가 단기 순이익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회계는 기본적으로 비용의 인식은 돈 주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돈 주는 거랑 상관없다. 돈이 나가는 거랑 상관없다. 그죠? 맞죠? 회계 기간 중에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결산 정의를 통해서 단기분에 속하는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없이.
자, 그럼 봐요. 수익이라면 이미 수익으로 회계 처리되었지만 단기분에 속하지 않는 수익은 차감해야 되고, 비용이라면 그지 회계 처리되지 않았지만 단기분에 속하는 비용은 그죠 가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결산정의라는데, 결산정의의 기준은 수익의 인식 기준이란 건 결국 실현주의라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관리비용, 관리사무소는 입주자 등이 쓸 돈을 대신 쓰는, 관리비용으로 대신 쓰는 그죠 회계 주체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용을 썼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미 관리비 수익을 입주자 등에게 부과할 권리가 확정된 거예요. 자, 수익이 실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매월 한 달 단위로 관리비용을 모으고 그 달의 마지막 그 달을 기준으로 관리비 수익을 계산한 거예요.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의 인식 기준은 그죠? 자, 당월분의 관리비는 돈 주는 거랑 상관없이, 결제 용어와 상관없이 당월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 자, 발생주의라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돈 주는 거랑 상관없이 당월분에 해당하는 회계 처리하겠다. 자, 실현주의, 발생주의에 근거해서 업무를 한다. 통틀어 이걸 발생주의라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회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이 발생주의, 실현주의란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주택은 자, 구조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에 관련해서는 발생주의, 실현주의 회계 처리를 하죠. 그죠? 돈 주는 거랑 상관없이, 돈 들어온 거랑 상관없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당월분을 당월에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결산정의는 대부분 관리 비용에 치중된, 관리 비용과 관리 수익인 거죠. 관리 수익에 대한 정리인데, 그러면 그 외의 수익과 비용은 자 보겠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도 현금주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관리 수익의 인식과 관리 비용의 인식을 발생주의에 의하면 회계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공동주택이 회계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의 결산, 정확한 장부의 실질적인 장부의 결산을 통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매월 말 그죠? 매월 말 재무제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죠? 매월 말 그죠? 그러면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에 관련해서 발생주의, 실현주의로 회계 처리를 한다면 회계가 굉장히 번잡스러워져요. 그죠? 회계 처리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는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에 관련해서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다. 말하자면 각계 본 거지. 돈 들어오면 수익을 잡고 돈 나가면 비용을 잡는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실무자들은 실무를 할 때, 업무를 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은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돈 들어올 때 회계 처리하고 돈 나갈 때 회계 처리한다. 입니다. 그죠? 그러면 회계 처리가 단순해지고 계속성이 유지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11월 30일, 11월 30일의 회계 처리나 12월 31일의 회계 처리나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11월 30일에도 관리비를 부과하고 12월 30일에도 관리비 부과를 위한 결산정의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는 계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자, 회계라는 것이 회계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게 회계인데, 기업의 환경이 달라지면 회계 처리도 달라지겠죠. 그죠? 회계 처리 기준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자,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래에 우리 기업의 자,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기업 환경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업무를 했는데, 그죠?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수익사업이 없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따라서 발행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납부할 것도 없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업무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때요? 다들, 자, 국세청의 입장이 관리사무소는 다들 수익이 있잖아. 그죠? 모든 관리사무소는 잡수익도 팔고, 모든 관리사무소는 재활용품도 팔고, 중개기도 세우고, 임대수입도 있고, 수입이 있으니까, 너들은 수입이 있으니까 어때? 수입이 있는 회계주체는 다 뭐예요?
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죠. 그래서 다들 지금 현재는 관리사무소가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꾼 상태. 바꿔야 되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전제가 수익 사업을 한다. 그죠?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발행하면 납부해야 된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발행하면 납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의 경우에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의 회계 처리 중에 현금주의로 했을 때 이제 회계 처리가 번잡스러워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라면 우리는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고, 그죠? 1기가 6월 31일, 2기를 12월 31일까지 하고, 한 기를 예정과 확정 기간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자, 2기를 예정과 확정 기간으로 나누고, 자, 1기의 예정 기간 3월 31일까지, 확정 6월 30일, 2기의 예정 기간 9월 30일까지, 확정 12월 31일까지로 나누고, 자, 보겠습니다. 과세 기간별로 어때? 발생한 부가세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달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자,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게 우리 업무란 말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이 기본적으로, 그죠?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에 관련해서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는데, 보겠습니다. 관리의 수익과 관리 비용에 관련해서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는데,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인 아파트인 경우에, 자, 관리의 수익, 잡수익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죠?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 역시 관리비용 관련 없고, 그죠?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 관리비용에 속하는 것이 있으면, 부가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가세의 납부와 관련된 거래라면 돈 들어왔을 때 회계 처리하고 돈 나갔을 때 회계 처리한다면, 만약에 세금 계산서의 발행일과 현금의 수수 일자가 다르다면, 그것이 과세 기간을 달리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 처리는 돈 들을 때 하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일은, 그죠?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일과 돈 들어오는 날이 과세기간이 다르면 회계가 번잡스러워지잖아요. 자, 그렇죠.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그죠?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계정은, 말하자면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계정, 세금계산서 계정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죠? 합리적이다. 맞죠? 자, 일반 기업은,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영리 기업은 실제로 거래의 인식 기준은 재무상태의 변동일, 회계라는 관점에서 거래의 인식 기준은 재무상태 변동일이지만 다 세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동주택은 우리가 쓰는 돈은 세금계산서 납부와 관련 없는 돈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재무상태 변동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대금의 결제일과 재무상태의 변동일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 관행적으로 돈 주는 날 결제일에 회계 처리하는 게 관리사무소 업무의 실무죠. 관리사무소 업무인 거죠. 자, 그러면 부가세 납부일 기준으로 부가세에 해당되는 거래인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 봐요. 4월 10일 부가세를 수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회계 처리를 하면, 자, 관리의 수익 계정이 되고, 그죠? 10%의 부가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계정은 부가세 예수. 자, 관리의 수익이 50만원 발생하면 우리는 55만원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돈이 들어오면 통장에 돈이고, 그죠?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돈이 들어오면 그죠? 통장에 돈이고, 아니면 돈이 안 들어와도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때 쓰는 계정이 미수금 이런 계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그죠? 실제로 돈이 들어오면 어때요?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죠? 이 미수금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겠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리의 비용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 역시 봐요. 역시 자, 발행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봐요. 관리의 비용이 발생하면 실제로 관리의 비용은 20만 원인데 돈은 어때? 우리는 그죠? 부가세 10%를 먼저 내야 되는 거지. 부가세 대급금 계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돈이 나가면 그죠? 통장에 돈일 것이고 아니면 이 계정이 미지급 비용 계정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에 돈을 주면 그죠? 돈을 주게 되면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과세기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 1개의 확정기간이고 이 돈은 자 7월 25일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돈은요. 자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우리가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는데 그죠? 5만 원을 납부하는데 납부할 때 자 우리가 그죠? 비용이 발생하고 대신 먼저 낸 부가세가 있으면 차감하고 공제하고 납부하는 거죠. 대급금 2만 원을 납부하고 그죠? 차감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이게 부가세 업무입니다. 세금계산서 업무이죠. 자 보겠습니다. 다예요. 생각보다 공동주택이 관리비용이 그죠? 1억 2억인 아파트도 세금계산서 관련된 전표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관리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는 극히 또 일부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회계 처리가 그죠? 자 특정 계정을 보겠습니다. 특정 계정을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할지 아니면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할지는 자 보겠습니다. 전체 그지 계정 전체 비용 수익에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는 전체를 다 발생주로 회계 처리한다. 전체를 다 실현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회계 처리의 기준은 계정 과목별로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는 그죠? 자 세금계산서 계정은 발행일 기준으로 한다. 말하자면 발생주의 실현주의 근거해서 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업무상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했을 때 회계가 단순해지는 건 맞고 그래서 우리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아파트가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라면 세금계산서 기준 부가세의 납부와 관련된 계정은 그죠? 세금계산서 계정은 해세금계산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업의 환경이 바뀌면 회계 처리의 기준도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죠.